대세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명 전 총경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유승민 작가가 현장 취재한 거 들으셨죠? 네, 일부 들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경찰은? 저걸 이제 건드려서 자극을 안 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발상이죠. 그런 거죠. 예. 그냥 내비두는 거잖아요. 예, 우리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도 가서 저걸 문제로 삼자 이래서 이제 이슈를 만들자 그러는데 그 전에 뭐 변수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충돌을 야기할 때가 아니다. 예.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순순히 물러날 극렬 지지자들도 아니고 예.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선거 당일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우려도 크고 한데 오늘 좀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리를 하면? 헌재 주변은 법적으로 100m 이내에 이제 집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00m 이내 현재를 중심으로 100m 반경 100m 이내를 그 이제 경찰관으로 해서 차벽과 경찰관으로 완전히 이제 도배를 하자.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예. 그래요? 그런 전략 같습니다. 이중으로 차벽을 치고 펜스를 치고 예. 바리케이트를 치고 해서 예. 그 출입할 수 있는 출입 기자라든지 아니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이라는 신분증 확인해서 드리고 나머지 시위대나 관광객은 출입을 안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걸 이제 진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선고일 때는 이럴 때를 보면 그 차벽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이 4분 돌아가셨는 것 중에 한 분은 그 차로 경찰 버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누가 탈취를 해서 차로 차를 들이받은 사람. 그 주변에 차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들이받아서 그 방송차 위에 있던 스피커가 대형 스피커 100kg가 넘는 스피커가 떨어져서 이제 사람이 압사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제 막 흥분을 했거나 아니면 압사가 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로 4분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격리를 하고 해서 그런 인명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아니 그래서 100m 반경 100m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 순순히 집으로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100m 밖에서 사람들이 또 극렬 지지자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현장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이제 물론 일본 헌법재판소를 이제 피습해서 침탈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제일 우려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시위대 간의 이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시위대 안에서 갑자기 이제 변수가 발생해서 압사 사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한 4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40만 그 좁은데 일부 언론에 40만 지금 예측을 하던데 그 40만을 경찰 한 2만 명으로 막기에는 이제 인력 역부족이죠. 40만이 더 많고 이 지금 자체적인 요인에 40만이 좁은 장소에 모여서 조그만 변수가 있어가 넘어지기도 한다면 대규모 큰일이죠.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미래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경찰의 대응 계획을 보면 일단 가포 비상령 발령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거고 안국역과 헌재 인근을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기동대, 경호대, 특공대를 투입을 한다. 이러면 방배가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날 현장에 다 동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도 상황이 있고 뭐 집회가 있겠지만 그 지역은 이제 전문 인력이 아니고 이제 그 파출소 근무하는 이런 분들로서 우선 대응을 하고 전국에 있는 경찰관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온다고 보면 되고 그 현재 인근 지역을 8개 이제 특별 범죄 예방 특별 강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서울 경찰서장을 합니다. 서울 경찰서는 지방 경찰에서 연습을 한 분들이 서울 경찰 하기 때문에 서울 경찰 8명을 동원해서 각 구역을 맡게 하고 총경들이 지역장을 맡고 각 지역별로 한 1,300명 정도를 각각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헌재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헌재 재판관을 전담하는 경호대도 배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공대 그 안에 있으면서 만일의 최후의 보루로 특공대까지도 특공대를 헌재 내부에 배치를 합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외부에서 침탈해 올 때 이제 막을 수 있게 최후의 한다. 보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상황에서도 그 서부 지방법원이 경찰 자백과 경찰력을 뚫렸고 그렇죠. 그 법원 내부가 이제 완전 유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보면 헌재 주변은 이제 그러니까 경찰 버스로 해서 쫙 차벽을 치긴 했지만 차벽을 칠 수들이 이제 철조망으로 이렇게 설치했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걸 뚫리면 어떻게 되나 이제 싶었는데 그래서 특공대를 안에 배치해서 막는다. 예,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거 뭐 지금 뭐 그 통제를 뚫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뭐 각종 모의를 하고 있다는 이건 사전에 어떻게 좀 검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뭐 문제가 이제 뭐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인데 예. 그 구체적으로 이제 관광객을 가장을 해서 경찰의 신문을 이제 뚫는 이런 좀 사소한 거죠. 제가 볼 때 그날은 100m 밖이라도 이 헌재 주변에는 사람을 다 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1인 시위를 가장해서 하는 시위들도 예. 위험 발생의 방지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위험한 상황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하고 격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해서 1인 시위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경찰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1인 시위라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억류를 하거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헌재 선고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현장에 왔고 만약에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 하면 사람들의 흥분도가 한 2배 이상 더 올라갈 거로 그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중을 흥분시키는 요소로서 윤석열의 존재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직접 때문에. 출석을 한다 흥분도가 2배로 올라갈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헌재만 지금 지리적으로 헌재만 주목을 하지만 한남동 관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방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1순위가 헌재지만 그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그다음에 민주당사, 뭐 국회, 그다음에 여러 방송국들, MBC, JTBS, 뭐 뉴스공장 이런 지난번 수구 대상 1차 수구 대상으로 됐던 이런 지역에 대한 방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거 당일 말고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혹시? 선거가 된 이후에. 예, 그렇다고 봅니다. 어느 도지사가 이야기했죠. 그 파면이 되면 전쟁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바로 뭐 그날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좋지만 이제 며칠 여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양상이 이른바 도심 게릴라전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 여쭤보냐면 경찰이 가포비상령까지 동원해서 발령해서 총동원 상태로 방비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중과부적이죠. 지금 그날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날 그렇겠지만 그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이 찬반 다 합치면 40만 명이 되는데 그거를 전국에 있는 경찰이 13만 4천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기본 근무를 하는 사람들 빼고 이제 여기에 경비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2, 3만 정도 동원이 된다 하면 그거는 10대 1이기 때문에 중과부적입니다. 그냥 또 단순화해서 박근혜 탄핵 선고일보다 훨씬 더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학습 효과도 있고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비습 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더 학습 효과가 있어 자신감이 더 있을지도 모르고 선 경험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과격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크게 걱정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그날도 서부지방법원 사례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데
그날은 판사가 구속영장에 서명을 하고 나온 뒤에 그렇죠. 영장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먼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선고 이후에 흥분된 군중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헌법재판관의 그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특공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죠. 아, 그런 점에서. 예. 그런데 지금 이 경찰력 특히 기동대 같은 경우는 내란 사태 이후 지금 3개월째 계속 비상근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지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의 기본 근무가 교대 근무가 주간해서 뭐 일과 시간에 한 번 하고 야간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그 다음 일과 시간까지 그 다음 날 밤을 새는 근무가 있고 예. 비번과 휴무로서 이제 이틀을 쉬는데 예. 지금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다시 주간 근무, 야간 근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엄청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통계를 봐도 최연일 의원 통계를 받아 보니까 근무 시간이 12월, 1월, 2월, 7월 이래 뽑아 보니까 그동안 평년에는 65만 시간 근무를 하는데 지금 34만 시간이 늘어서 99만 시간을 근무를 했다 해서 한 40% 정도 이제 또 업무량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40% 늘었다. 예, 그리고 그 양분남 의원이 또 경찰로 또 통계를 받아 보니까 그 동원되는 그 한 달에 동원되는 경비 부대의 숫자가 보통 1,300 이렇게 이 비상사태 이전에는 1,300개 부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1,700개, 200개, 2,000개 부대가 동원되는 등에서 예. 부대 숫자로 봐도 한 50%가 정원이 됐고 근무 시간으로 평가해봐도 초과 근무 시간이 한 50% 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사람인데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그냥 근무 시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중국 경찰 중국 경찰 아니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네, 그런 그 시위대들의 모욕감도 스트레스가 견딜 장난 수가 아니거든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말 말고는 할 게 없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 상당히 힘들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아무튼 지금 경찰이 발표한 선고 당일의 어떤 대비 계획에서 그 보시기에 좀 이런 점이 좀 그 허점일 수도 있으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다. 혹시 이런 거 좀 발견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일 중시해야 되는 게 선고 직후에 이제 헌법재판관 경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서부지방법원에서도 그 구속 사항을 영장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는 그 판사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 지금 헌법재판관 결정에 비유를 하면 네. 선고 직후에 이제 만일에 인용을 했다. 네. 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찾아다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탄핵 인용을 했다라면 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자택으로 가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그러니까 공개되고 노출된 장소는 피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거쳐도 당분간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그런 준비도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준비를 제가 알면 국민이 아는 거고 그러다 위험해지는 거기 물론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철저하게 지금 경호에 관한 사항은 숫자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하는 것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지금 동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방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폭동을 모의한다든지 혹시 이런 조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방비하는 움직임들도 지금 기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기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즉각적인 제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력은 하지만 예. 실효성에서는 크게 현장 상황을 약화시킬 순화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예. 지난번 그 박근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 정광용이라든지 또 한 분 더 있던데 그분들이 이 집행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도 집행유예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30명 구속해서 30명 입건하고 8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는데 그 중에 버스를 가지고 들이받아서 사람을 이제 사망케 한 그 한 사람 말고는 네. 나머지 주동자, 주모자, 선동자들이 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경찰에게 이제 캡사이신이나 뭐 삼단봉이 지급이 되느냐 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처럼 그 보도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예, 예. 현장에서 이제 캡사이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격을 시키고 이제 그렇죠.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경찰도 이제 물리력을 쓴다는 걸 알아야지 이 시위대가 경찰은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방어만 한다 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현장 체포도 한다는 사항을 알렸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캡사이신이나 경찰 3단봉을 쓴다. 예. 이런 사항을 알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할 겁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그 오간 저와 나눈 대화가 현실화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뭐 기대하면서 그래 하면서 우리는 강력한 준비를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우려를 해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사명 전 총경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